쟁취질 하다가 앉았어요. 칫솔을. 서류만 합격하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저 너무 떨려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20학번 박수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벗삼아서 노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름다운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자연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변화하는 게 매우 색다르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는 산림조경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산림이랑 조경에 두 분야 모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산림, 조경 이 두 분야를 떼어놓고 이제 생활기록부를 준비를 하거나 그랬는데, 이 두 분야가 매우 접점이 많고 비슷한 점이 많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두 분야를 떼어놓고 하기보다는 모두 합쳐서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면서 진학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찾다 보니까 건국대학교가, 그 산림, 조경 분야는 고1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를 정한 건 고2 때부터.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는 산림, 그리고 조경, 그리고 생태보건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분야를 모두 다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다른 학교와는 매우 다른 메리트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KU 자기 추천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접합성이 매우 높지만 내신 성적은 조금 낮고, 그리고 면접이 있어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자기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었어요. 면접에도 자신이 있었고 면접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면접이 없는 학교장 추천보다는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공모전 사업 같은 것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교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을 다 정리를 해보았어요. 무더운 여름날에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녹음수 역할을 해주는 나무들이 매우 적었어요. 그리고 상록성 위주다 보니까 계절마다 똑같은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우 풍경이 단조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제가 계획을 했고, 간단한 설계부터 이제 해가지고 1,800팀 가운데 선정이 되어서 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철쭉나무 1,000그루, 그리고 수국 60그루, 산딸나무 15그루를 이제 식재를 하고 화단을 새롭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자기 추천서인 거죠. 우선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되 생활기록부에 나오지 않는 나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다른 부분, 다른 장점들을 이제 거기서 부각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우선 제 전공 관련된 비중이 더 커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제 전공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서는 다른 활동들이랑 융합을 시켜서 이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 문장에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만 있게끔 저는 그렇게 적었는데요. 그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이제 서류를 볼 때 직접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장이 너무 길면 호흡이 길어져요. 그러면 읽을 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 문장에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만 들어있게 적고, 그리고 저는 많이 읽어보았던 것 같아요. 제 자소서를 소리내서 읽다 보면 문장이 어느 부분이 잘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한 문장에는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그리고 소리내서 계속 읽어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밥은 먹고 오셨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캠퍼스는 어때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주도권을 내가 잡고 이끌어 나가느냐가 면접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학교 캠퍼스는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전공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희 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호수가 있어서 이제 버드나무 종류가 많이 심어질 것 같다, 식재가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입갈 나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시다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었던 게 매우 제 느낌상 특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황소상 앞에는 이제 상록상 위주로 수목을 식재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 건대 건국대학교의 트레이드 마크 색깔인 초록 색깔을 이 교정에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러 가지 받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게 없으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질문을 받아왔을 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면접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면접 질문을 받았던 게 3질문밖에 안 받았어요. 15분 동안 3질문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퍼스 시작을 했지만 수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수목들 나왔고, 그러면서 교수님께 질문하셨던 게 수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네요. 수목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게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내 답변을 듣고 무슨 질문을 하실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질문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스토리텔링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다다닥 나왔던 것 같아요. 면접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면접에서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 때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관한 예상 질문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산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로 예를 들자면 강원도 산불 이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소나무 재선충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경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 기사들이나 이제 조경이나 산림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활동들도 많이 못 채우고, 그래서 생기부 활동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꼭 우리 들어와서 같이 학교 생활 같이 열심히 하자.